이런 수료를 제기로 또 이번 종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종강이고요.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더 많은 우리도 문화 차원에서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강사들도 새롭게 좀 보강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것을 기약하고 2022년은 좀 더 나은 우리 학교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준년 안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조 발표자 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 8년 전에 제주에서 특별한 이제 경험이 곶자왈 경험을 하고 육지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경치들에 매료돼서 아마도 제주에 이렇게 홀려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곶자왈을 사실 그냥 곶자왈 원시림 뭐 이런 정도로만 알았던 내용들을 요번 기회에 저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발표를 한다는 거가 굉장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글 하나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류한준이라는 조선비 문신이자 사회가이신 분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이때 모으는 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내 마음하고로 이렇게 이제 상통하는 마음이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곶자왈 제가 처음에 만났던 풍경이었고요. 저는 사실 아바타다 이거는 막 이런 영화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곶자왈의 개념인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만 년 전부터 바닷속에 화산활동으로 형성됐던 제주. 그곳이 성서시대 이후 고려 때까지 이제 탐나라는 독립국가를 유지했지만 고려에 부속된 이후에 100년 동안 몽골 지배를 겪었고 출국 금지령으로 인해서 한반도와는 다른 문화 유입이 굉장히 적절치 않았던 역사를 거칩니다. 거기에다가 바람이 나는 섬이라는 환경 영향으로 발음이 짧고 강한 전달력을 얻는 언어 체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 제주어 가운데 한라산 자락 아래부터 중산간이나 마을 주변에 펼쳐진 숲과 덩굴지대를 뜻하는 말로 고지, 자왈, 자월이라는 그리고 곶자왈, 술따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곶자왈에 관련된 제주어를 살펴보면 숲풀이 우거진 곳 고지, 숲풀이 이제 굉장히 마구 엉클어져서 숲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 자왈,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숲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곶자왈. 이것은 이제 제주어 사전에 기록된 부분이고요. 실제 제주도 사람들은 곶과 자월을 다른 의미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두 단어가 복합되어서 만들어진 곶자왈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이 2005년에 정리를 한 대목은 이런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진 숲풀뿐만이 아니라 정상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안개가 쪼개지면서 쌓인 지형으로 지하수 함량은 물론 보온 보습의 효과를 가지고 열대 식물이 북쪽 한계 지점에 자라는 북방 한계점과 남방 한계점 식물이 공존하는 숲,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실제로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한 7년 전에 곶자왈 생긴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역사가. 석유가 나기 시작해서 땔감이 필요했던 곶자왈의 나무들을 쓰지 않았던 그 시대로 간다면 한 7, 80년 전밖에 안 됐어.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곶자왈은
용화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화살동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 1만 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요번에 알게 됐고, 선생님들 아마 전용문 영광님 만날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화산 관련된 부분의 강의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다면, 과거의 고시나 고지 등이 제주숲을 일컫는 용어가 지질적 의미를 담은 거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굿자왈이라고 쓰여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고가 자월이 이루어진 굿자왈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결국 굿자왈은 고가 자월의 합성어로 식생적 의미와 지질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았던 그 식물의 어떤 우거진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토양, 화산섬으로서 이루어진 어떤 그 환경까지 합해서 굿자월이라는 것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고사리 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쁜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 또한 굿자왈의 멸종위기 식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건습지라는 곳에서 자란데요. 건습지의 의미를 알아보니까 제주 물은 그냥 그 안반으로 바로 빠지잖아요. 근데 건습지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알았어? 예.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지금 보시는 제주 고사리 산. 그래서 그 습지 정도의 어떤 환경에서 멸종 위기에 이런 고사리 산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두 번째 구엉리 굿자왈에서 발견된 스카마터. 이 스카마터는 사실 육지구하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돌과 흙을 사용해서 아치 형태의 구조로 제작을 해야 했고, 흙강화와 관련된 일종의 임시거주 시설인 석추, 시설물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재와 숯을 운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숯불 빌레라는 것이 길의 흔적으로 알 수 있는 돌담으로 이루어진 요소도 발견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그림은 노루 포획을 위한 석축 함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노루로 포획하고 이런 어떤 형태도 그 굿자왈 안에 존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굿자왈의 분포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4개의 지대와 10개의 굿자왈 용암류라고 했는데 10개의 굿자왈 용암류를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신다면 오름을 1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지대인 첫 번째 한경 안덕 굿자왈 지대, 도너리 오름 굿자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병화오름까지 그 지역이 이제 분출이 되는데요. 이곳이 도너리가 가장 넓게 포진이 된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도너리 오름은 6,000년 전이라고 해요. 생성된 시기가. 그리고 화승굿자왈이 5,000년 정도 된 시기를 갖고 있고요. 또 병화오름의 굿자왈은 금물의 해변으로 연결돼서 그 용암이 흘러내린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애월 굿자왈 지대는 4개의 굿자왈 지역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1만 년 정도의 시기를 갖고 있고요. 노골의 오름에서 노골의 오름인 애월 아모니아 하가리 방향으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금산오름이라고 여러분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이제 화산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부자성산 굿자왈 지대는 동거릉이 오른 굿자왈 용암인데요. 한 커트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성산읍 수산리까지 연결이 되고요. 높은 오름, 손자봉,
구름, 둔지봉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랑시에 오른 곶자왈은 주로 농용지 개간과 주택지 이용으로 해서 용암류의 흐름이 단절된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문의 오름과 백약이 오른 곶자왈까지 포진되어 있는 곳이 구자성산 곶자왈 지대고, 백약이 오름은 성산은 수산의 서쪽까지 걸쳐서 분포되어 있고, 용문의 오름은 진해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조청 해부도 곶자왈 지대 네 번째인 곳은 이 또한 1만 1000년 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민오름에서 지그리 오름으로 포진이 되면서 반오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동대오름 곶자왈 용암류는 함동 해수욕장 부근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검은의 오름 곶자왈 용암류는 알간오름이라든가 두고름을 지나서 섬을 일리인 동백공사까지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들 곶자왈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놀이 오름 곶자왈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도로 지금 제가 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A가 이제 함경 안덕 곶자왈 가장 넓은 도놀이 오름에서 포진되었고 국물의 해변까지 흐르는 그쪽이고, B 에어름이 가장 좁은 용암류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곶자왈을 형성하고 있고요. C번이 조천읍의 조천과 함덕까지, 그래서 함덕 해수욕까지 이제 포진되어 있고, 성산읍인 구자성산 곶자왈 지대, 이렇게 네 군데의 곶자왈 분포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대별 회전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있길래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곶자왈 지대, 곶자왈 개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함경 안덕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나 영어교육 도시, 신화역사 공원 등의 배경 사업 때문에 많이 이제 훼손이 되어 있다. 애월 곶자왈 지역은 주변에 체력장과 공전지대, 산업용이 많음으로써 많이 이제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세 번째 조천 함덕 곶자왈 지대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해서 심한 훼손 상황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산 곶자왈 또한 식생 환경이 좋은 곶자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고, 특히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목장이나 농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게 되어 있어 곶자왈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태 체험 시설로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곶자왈에 대한 도민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탐방시설과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곶자왈 탐방시설은 생태탐방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거를 봤을 때 제주도 주민들이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자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1번이 한라산이고 2번이 곶자왈이고 3번이 오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곶자왈은 많은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서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지금 팽배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 또 대표적인 제주 지역 대표적인 이용도로인 번영로가 고래 곶자왈 지역을 관통하고 평화로도 여전히 애월 곶자왈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생태계 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이제 사례로 보여지고, 또 매년 노루와 쪽제비 등의 야생 동물들이 노루키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골프장으로 지금 아까 뵀던 이런 이제 기계 여기가 신화역사박물관
이제 부시고 이렇게 신화역사박물관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골프장이라고 해서 지금 저지인 라운, 금악에 있는 블랙스톤, 서강에 있는 테디밸리, 김용에 있는 세인트폴, 대울에 있는 에코랜드, 와울에 있는 제피로스, 북촌에 있는 크라운, 이런 7개의 골프장 지역이 다 국자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훼손이 되고 있고, 이곳은 이제, 예, 이건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예. 이것 또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파헤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자월의 고정 가치는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 환경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자월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안개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고 그럼으로써 맑고 깨끗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곳이지만 그 옛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시설들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물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던 곳에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살았었고요. 두 번째, 희귀동물 식물의 포식처이자 피난처에 대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제주도 서식 관속 이렇게 쭉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서식 관속 식물 종수가 4,596종이라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는 1990여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면적은 육지부보다 훨씬 작은 이곳에 제주도는 지금 전 한반도 저희 육지부와 합해갖고 40%의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그런 동식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자에 이렇게 도표되어 있는 것 중에 아까 제주 고사리 3 말씀드렸죠. 건습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식생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백서랑이라고 있는데 이제 백서랑 같은 경우도 제주 한반도 남부도도나 일본 중국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지만 특징이 물 빠짐이 좋은 곳이나 소나무 군락 주변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11코스구나. 올봄 11코스에 백서양을 보러 곧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이제 중년의 여성분, 남성분 한 6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서양을 캐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거 불법인지 아시냐고 이래가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용기 내서 했는데 워낙 이제 남자분들 등치 큰 분들이 막 서너 명이 몰려가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소리만 지르다가 도망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도 올해 현재도 이렇게 백수랑을 채집해갖고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고 정말 놀랬다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굿자왈이라든가 아니면 으름난초라든가 개가시나무라든가 순채는 이제 그 습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죠.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굿자왈 면적이 제주도 면적의 5%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굿자왈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굿자왈은 남과 북이 만나는 곳, 북방 한계와 남방 한계의 식물의 공존지이고요. 기후적으로는 남대 중부의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점점 열대, 아열대 지역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고요. 또 굿자왈은 한라산소고 1000m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종고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라산과 해안에 있는 생태축이라는 거. 그래서 곶자와라는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습지대라고 볼 수 있고, 해안산과 한라산을 잇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있고요. 또한 곶자와는 제주의 화파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파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원인들이 있을 때 많이들 이제 그 곶자와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이로운 부분들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지금 식물 중심으로 쓰기는 했지만 곶자와 동물 중에도 노루와 오소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동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바구리라든가 성휘파동새라든가 박새라든가 동박새, 꿩, 맷빛, 비둘기 이런 턱새들도 있고요. 또 긴꼬리 딱새라든가 흰눈썹, 항공새 이런 여러 철새들도 있고, 또 산개구리, 청개구리, 도마뱀, 줄장지뱀이라든가 누룩뱀, 유혈모기, 비바리뱀 이런 양석 하충류에 좋은 서식지이기도 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좌측편에 있는 사진은 청수 곶자월의 반딧불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도 한 5년 전에 직접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너무 신기했고 그런 놀라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4-1코스가 청수곶자월까지 연결돼요. 올레길이 처음에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청수리에서 딱 그 반딧불 사업 때문에 잘려갖고 못 들어간다고 해갖고 막 약간 섭섭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한 3-4년 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몰래 들어가 봤는데 너무도 잘 지키고 있는 거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청년부든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청수곶자월을 아끼고 보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한두 사람 안 들어가서 섭섭하고 막 이런 장면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에 의해서 보존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격을 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빨리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굉장히 특이한 희귀식물, 멸종위기 2급 판정되어 있는 희귀식물들이 곶자월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서영아리, 마곡이오름 서영아리오름인가? 거기를 갔었어요. 그 습지가 있더라고요. 그 습지를 지금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건데, 또 이 또한 제가 또 감동했죠. 예, 굉장히 이렇게 좋은 곳이 우리 제주 안에 다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 예, 그런 거를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주 미래를 위한 곶자월 보존 방향은 어땠으면 좋을까라는 걸로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도 썼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곶자월은 일반인 없는 역사를 간직한 하상석 제주만이 보유한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원을 어떻게 지키고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 생태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지속히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혜택을 다양한 사람들한테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곶자월은 지금 사유지가 거의 60%예요. 사유지가 60%에 있고 국공립 정도는 한 28% 정도밖에 되는 면적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유지, 법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그 이해도에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곶자월은 이제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새로운 생태적
이용으로 그냥 정책적 마련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고 세부 해결 과제에는 고자왈의 지하수 보존 등급이라든가 생태계 보존 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문제를 풀어갈 해법제 등을 생각해야 되고, 생태계 서비스 보상 개념 등을 토대로 보존 운동에 대한 보상과 참여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공유화 운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있어서 공유화가 어떤 개인 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부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수의 적극적인 개발 요구가 혹시 다수의 세속적인 보존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서 소수의 어떤 바램이 행정에 기인하고 오히려 다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한국 교실에 입학을 하고 여기 서울 받아오면서 같이 여러 학부모님들이 진행하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하다지만 저는 수업이 참 많아졌습니다. 피드백들을 한번 모여가지고 딱 주제를 선정한 것이 변함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이제 제주도 식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딱 제주도 식생활 하니까 너무 그 범위도 광범위하고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 진짜 저 혼자 생각하기 너무나 난감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될지 좀 그렇게 마음이 고민도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쓰는 그 문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그 제주도의 그 식생활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게 얘기가 너무 이제 당황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저 경험도 좀 얘기하면서 그냥 꼭 여기 앉아 계신 학우님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대세기는 의미에서 그냥 제가 글로 그냥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좀 미흡하고 하지만 많은 같이 함께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 식생활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맞지 않은 토질과 우리 제주도는 잦은 바람, 식수 부족 등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잘 이용해서 음식 문화를 지혜롭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거친 자연환경이 제주도였지만 우리 들판과 바다는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토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자연환경과 제주 사람들이 보답했던 삶이 제주인만이 독특한 식생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달리 밭농사를 주했기 때문에 쌀이 귀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으로는 우리가 주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계절별로는 봄과 여름에는 주로 보리밥을 먹다가 가을과 겨울에는 이제 조밥이나 조합거리를 섞어 먹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밥에 감자나 파래를 첨가해 먹기가 했었다고 저도 이제 할머니나 이제 다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류, 조개류, 해조류, 상가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생의 열매와 뿌리를 포함한 것들이 식물이 음식 재료로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죽을 끓여 먹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죽의 종류로는 꽁마농죽, 마농죽, 뻥죽이라든지 도깨비죽 하면 이제 먹을 것이 아주 귀했던 그대로 이제 돼지 그걸 죽도 그렸었고 갱이죽 우리가 바다에 나는 게를 잡아다가 이것도 죽으로 끓여서 먹었었고 오븐제기죽, 전복죽, 지실간장 등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 조리법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 먹을거리가 부족하게 됐고 일손이 부족해서
요리를 할 만한 여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식품을 조리하고 저장하는 일도 쉽지 않았으며 식량이 귀하기 때문에 아껴서 조금씩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도 반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빨리 만들어 먹는 음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제주 이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어떤 맛과 멋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바다 들판에서 자생하는 재료를 채취해서 제철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제주지 음식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간단한 조리법을 바탕으로 채소류, 어뼈류, 해조류에서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주 재료의 양념으로는 된장이나 간장만 가하면서 채소나 해초 한두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한동안 제주의 음식은 가난한 음식으로 인식되려니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제주가 장수촌으로 주목받으면서 장수 음식으로 재조명 받았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외국 음식으로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지고 조명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식생활 속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 음식은 여러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제주 음식 가치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은 우리 제주인이 몫일 것입니다. 제주 음식이 여러 재료 중에서 제가 좋아하고 관심을 두는 재료는 바로 메밀입니다. 메밀하면 소설 메밀꽃 필물의 배경이면서 메밀 특산물인 강원도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메밀을 가장 많이 재배에 생산하는 것은 제주도라고 합니다. 여신이 가져다 준 토자 동물에서 이제 자청비가 신으로 저장하게 되면서 제일 늦게 가져와서 파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메밀이 이제 이모작, 그러니까 생육 기간이 90일이라서 이모작 1년에 2번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작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메밀은 고려시대 몽고인들이 제주 사람을 무살게 하려고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메밀에는 찬 성질에서 비롯된 독성이 있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소화 효소가 풍부한 물을 사용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밀과 무 만남이 성사된 음식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균떡인 것입니다. 땅이 척박하여 논농사가 거의 없는 제주도는 자연스럽게 작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빠르게 잘 자라며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기 좋은 메밀은 더 없는 효자 국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에서 전통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조리되는 동시에 현재에도 제주도민들이 즐기는 음식 중에는 메밀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메밀이 쓰임은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상에서는 번복이나 죽, 수제비 등을 해먹었고 명절이나 제사, 상례 때에는 떡과 빙떡과 메밀 목적을 했습니다. 출산한 때에는 산모의 몸 회복을 도우려고 메밀 음식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메밀 음식 중에는 고려시대 몽골인이 탄생했다는 빙떡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 제주 전통 음식이 성면식당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몽골이나 부산의 육개장 그런 음식과 느낌의 지역이 다 메밀가루를 넣기 때문입니다. 메밀밥, 메밀국, 메밀떡까지 이렇게 메밀은 제주 음식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럴 정도로 요리 가질 수가 다채롭습니다. 저에게 여러 메밀 음식 중에 제일 기억나는 음식은 어릴 적에 먹었던 메밀 덕목입니다. 메밀을 갈아 나오는 거친 가루를 이렇게 미제리라고 해가지고 고구마와 섞어서 만드는 게 굉장히 방법이었는데 거친 가루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을 때 고구마와 같이 섞으면 이게 잘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허기증을 치료되는 좋은 음식
무항 음식이라고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운 그 가루는 메밀떡을 만들어 요리 음식으로 사용했고, 이제 예전에 이제 산이 났을 때 이제 옛날에 다 가정에서 이제 술을 형식으로 해서 상회를 내고 몇 자리 요소까지 올라가는 할 때 보면 이제 고마움의 표시로 이제 물레떡이라든지 그 메밀 만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다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저에게서 매를 직접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앞서 언급한 메밀 그 묵적입니다. 보면 이제 저희 집에 그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도 제사 명절 때 보면은 그 메밀 가루를 해서 묵을 쑤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 상에 올리십니다. 해서 저도 이런 거 지금까지는 할 줄은 모르는데 좀 배워가지고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 그 메밀 음식 이야기는 저희 경험을 소개해보았는데 메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메밀 껍질을 이용한 그 베개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베개 속에 넣으면 잠도 잘 오고 뜨거운 그 머리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또 저도 좋아할 뿐더러 또 계속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메밀은 이제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제주의 식생활을 조사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삶을 살펴봤을 때 자연과 같이 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로움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고 제주도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와 자연과 어울리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현재 와서 끊이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대중만은 막 고랑품에 되겠지? 잠깐만 씨. 타이틀이 탐나를 방어하랍니다. 탐나를 방어하라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탐나를 방어하라 제주 방어인적은 다른 말로 보면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걸 한번 보자. 제주의 지역적인 명칭은 다른 말로 보면 탐나, 탕나, 영주, 탐모라, 수업도 나왔습니다. 영주 이외에 나머지 섬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탐나하고 제주의 차이점은 뭐죠? 탐나라는 단어하고 제주에 가는 단어. 선생님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탐나라는 단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주 어라 그러지 제주 방언, 제주 사투리라는 겁니다. 그죠? 왜? 탐나 때 썼던 그 탐나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어입니다. 즉 탐나어죠. 제주는 중앙의 관리가 제주도에 파견해서 본토에 소속되어 있는 단어가 제주입니다. 그래서 멀리 건너서 있는 고을 제주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방어 지역에 크게 나서 탐나를 방어하라가 제주를 방어하라. 즉 고려 숙종 때 제주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제주라는 단어를 아시면 결국 제주가 고려죠. 그러면 제주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 삼성에 의해서 제주 개국 그 후에 나왔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몽고 오기 전에 삼별초가 오면서 이 제주가 조금 더 외부에 세력이 집중화되죠. 삼별초 그리고 몽고의 세력, 백년 지배, 조선 개국. 그러니까 제주가 어떤 의미면 제주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인동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탐나의 묵고 세력이 7,000명이 있었는데 원에서 몽고 세력, 그러니까 묵고 말을 키우던 7,000명인데 최영 장군이 명을포로 25,800을 데리고 옵니다. 7,000명을 없애려고 25,800을 데리고 왔을까요? 과연? 아니죠. 제주 도민이 100년 지배를 받으면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당에서 여러분 아시는 법한 막숙에서 대연지를 통해서 범선을 다 끝나죠. 그 끝나서 올라가는 날 최영이 태풍 때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날 누가? 여러분 아시는 공민왕이 시해 나갑니다. 공민왕이 시해
조선시대하고 그 공민왕의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승 신돈이죠. 요승 신돈 아들 칠사동입니다. 공민왕은 성불구자. 그래서 우왕이 요동정벌 갈 때 최영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이성기가 다시 내려와서 조선 제국을 했던 그런 얘기예요. 일단 중앙은 말고 우리 제주 쪽으로 한번 보죠. 이거 글적입니다. 여러분 삼성은 다 아시죠? 제주, 정의, 대전. 그럼 삼성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제주에 여러분 모든 축성, 그러니까 성을 쌓는 재료는 다 돌인 걸로만 아는데 초창기에는 돌이 아니고 나무, 목책을 사용했습니다. 목책을 사용해서 쌓다가 그 다음에 천장에 제일 많은 재료인 현무암을 사용하게 되죠. 왜 사용하는 현무암에 치석이라는 얘기는 다듬다는 얘기입니다. 치석, 다듬어서 허튼 층 쌓기. 돌쌓기 방식이 허튼 층 쌓기, 바른 층 쌓기. 그럼 여러분 돌담, 맞담 말고 절벽에다가 이렇게 절벽에다가 다이아몬드 식으로 된 돌담은 이렇게 절개지에 박아진 돌담은 저희 돌담 아닙니다. 그거는 견치담이라고 해요. 견치담. 즉, 개 이빨담. 그거는 일본 담입니다. 다음에 외벽경사는 전부 다 직선형입니다. 직선형이라면 요 라인이 전부 다 직선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3m에서 3m 정도 되는데 직선형입니다. 직선형으로 생기면 성의 안정성은 없습니다. 조금만 하면 허물어지죠. 그 주특기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수산진성의 수산 진안한강당이 성을 쌓으면 무너지고 성을 쌓으면 무너지니까 애기를 하나 제물로 바쳐서 성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제물로 바친 애기가 진안. 진안에 할망땅이 있죠. 그래서 입신양명을 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할망땅에 가서 꼭 치성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곽구주는 뭐 옹성, 치성, 해자, 여장이라는데 옹성이라는 얘기는 요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대문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게끔 밖에 막아버리는 걸 옹성이라고 해요. 치성은 치자가 뻥치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 같은데 요게 일직선이죠. 일직선이면 저기 올라오면 위에서 화살을 못 씁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게 성을 쐈습니다. 튀어나오게 성을 쏘면 올라가는 걸 뒤에서 쏘죠. 그건 치성이라고 하고요. 해장은 보통 물을 채우는데 제주도는 해장 물을 채울 물이 없어서 물을 담아 놓으면 계속 빠져버리니까 탱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즉 성벽 아래 홈을 타서 성벽으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가시덤불을 많이 갖다 놓는데 탱자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장 같은 경우에 보통 화살 쏠 때 이렇게 구멍 생긴 거. 그리고 사삼 때는 그거를 총안이라고 그러죠. 네모나게 뚫려서 총을 쏘는 포를 총안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형태를 여장이라고 합니다. 제주성입니다. 제주성은 저희 크게 보면 면적이 엄청납니다. 15만 km. 초창기에 제주성은 추성 미상이라는데 제주 목관악이 있는 데가 그 동네 뒤에 마을이 있는 것 그 동네에는 뭐에 보입니까? 묵은성이랍니까? 묵은성이라고 해요. 묵은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거기 성곽을 쌓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탐나국에 성주청이 있었습니다. 성주청, 즉 제주도 대통령이 근무하는데 그래서 조선에서 그거를 뺏어서 목관악, 즉 지금 향청이라는 관리, 즉 목사가 근무하는 데 지었죠. 이런 형태가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현성. 정현성에서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거는 요겁니다. 정현성 어디 뭐라고? 정현성이 여기 말고 어디 있었는데? 정현성은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정현성은 여러분 보시면 정현성이 과연 여러분 같이 성당들 보셨죠? 그걸 한 며칠 만에 쐈을까요? 몇 달? 한 달 만에 썼어요. 3일 만에 쐈어요. 3일 만에 정현성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또 정의현성은 원래 정의현성이 있었던 데가 아니고요. 정의현성이 원래 있던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면등에서 하는 성사비의 이름 뭡니까? 고성이죠. 얘도 꽃자 성성자입니다. 거기 하면 지금도 남문이라고 해서 묵고성 올라가는데 남문터 그 뒤로 가면 지금 성곽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현으로 오는데 왜 성읍 진사리 토사는 아니고 진사리로 오냐면 서귀포 홍루현에 있는 사람, 즉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외적이 막 친이들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라는데 하루 만에 갔다 오지 못해버리니까 건의해서 동쪽으로 빠진 겁니다. 동쪽으로 빠진 거죠. 그러면 이게 대정현성 골로 정현성 골로 하는데 잘못 거꾸로 돼버렸어요. 섞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성 쪽에서 보면 진성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방어소 하는 거는 진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주 조선의 초창기의 방어 유적은 방어소하고 수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게 삼성 아시죠? 여기는 구질 다음 여러분 다 아시는 25공수 38연대가 됐죠. 근데 그 가운데 아실 거는 10수전소가 있습니다. 수전소 개념. 그래서 수산진의 원형 제일 완벽하게 있는 수산입니다. 수산초등학교 그리고 거기 지나나마다 한번 갔다 오면 거기 가보시면 치성 상태를 건물 학교 뒤로 가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10수전소 방어소로 해서 초창기에는 제주를 방어했다. 이런 쪽으로 수전소와 방어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셰포, 가래포, 검질포 이렇게 해서 각 포가 있었고 옆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벌랑포가 무슨 어딘지 모를 것 같은데 옆에 포를 달았어. 병문천 아래 내창의 아래 내가 끝에 포구를 벌랑포라고 하고요. 알작지 쪽, 동쪽, 내도 쪽, 내도 알작지 내창입니다. 그 밑에를 도운천 그리고 셰포가 어디냐면 썩은 섬 있죠. 서건도. 네. 서건도 앞에 서건도 카라반이 있습니다. 카라반 있는 그 땅이 옛날 셰포였습니다. 셰포. 그리고 대포. 이건 가래천, 가래현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정입니다. 강정. 그리고 검질포는 지금 용수리가 되겠고요. 이런 쪽으로 여기서 한꺼번에 다 잡으면 삼성, 구진, 연대까지 잡으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보시면 뭐부터 보냐면 동수를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독자봉입니다. 보세요. 선생님들 오름 좋아하시죠? 오름 한라산 그 다음에 어순생화 무슨 악기 있죠? 그 다음에 해안에 있는 모든 오름은 전부 다 문자 없습니다. 근데 많이 아니라 몇 개? 25개. 나머지는 매봉이 붙고 여기는 붕어봉자 앞에 불화자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부 다 해안에 있는데 육지로 올라간 봉수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독자봉하고 성읍에 있는 남산봉입니다. 왜? 정의현에 불을 불러 보내야 됩니다. 근데 원형 그대로 남아있던 독자봉은 왜 원형 그대로냐면 선생님 독자봉 가면 큰 토산봉도 원형이 있습니다. 근데 원형은 불을 하나만 피우죠. 근데 독자봉 가면 불 피우는 옆에 큰 불 피우는 옆에 쭉 내려가는 길 옆에 봉덕이 5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봉화나 봉수 연대는 무조건 불을 피워서 상대방한테 의사전달을 할 때 오거불을 사용합니다. 평상시는 하나. 황당선이 나타나면 바닷가에 황당선이 나타나면 둘. 싸워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불을 5개 피웁니다. 그러니까 불을 5개 피워야 되니까 원래 큰 봉덕이는 불을 하나 계속 피우고 있다가 누가 나타나면 옆에 봉덕에다 불을 계속 피웁니다. 그 봉덕이 5개 남아있는 데가 유일하게 독자봉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도 마찬가지. 연대도 그 돌 위에는 계속 봉화를 피웁니다. 불을 피우죠. 낮에 연기, 밤에 불. 그런 옆에 나타나면 그 옆으로 불을 붙입니다. 다른 쪽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연대 쪽에서는 소마로 연대가 완전 원형. 이거는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나와요. 소마로 연대는 표선에 있습니다. 표선.
그리고 표선 연디동산, 연대동산이라는데 표선에 있는 소아로연대 또는 소아로연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사람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자연대는 서초코지. 그리고 온편폭에서 바로 올라오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가니까 저입니다. 말동부연대. 그리고 연대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천에 있는 하천 내기죠. 내기동에도 결국은 연대 때문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서귀포 쪽에서는 제일 가까운 연대는 요 스물에 있는 연동연대가 100% 복원해 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가보시면 스물에 있습니다. 스물에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요거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인도진지 성땀 이거는 외부 시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다음에 4.3의 마을 형땅 복원하면서 만들었는 지금 제일 많이 나는데 어디 낙선동에 원형 그대로 남아있죠. 낙선동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마을마다 다 형땅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마음이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십니다.